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물질인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옥신, 지베레린하고 시토키닌을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아부시산하고 에틸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물 호르몬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특정 부에서 만들어지고 식물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서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일으키는 유기화합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그 식물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그 토양 필수 원소가 부족하면 뭡니까? 비료를 만들어서 그 뭡니까? 그 재배 현장에서 사용하듯이 이 식물 호르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지베레린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지베레린과 관련되는 그 식물 생장 조절제를 뭐죠? 예, 그 비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배 현장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신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CPA라든지 IA라든지 이런 게 다 옥신유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옥신유 같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식물 생장 조절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 토양 필수원소 공부할 때도 결국 비료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질소,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걸 공부했듯이 여기서도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신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토양 필수 원소 공부할 때도 질소는 영양 생장, 이는 뿌리 발육, 그리고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가 그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식물 호르몬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모호한 부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큰 틀로만 어떤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한두 개만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는 것을 그 뭡니까 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옥신 같은 경우는요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는 때 옥신이 필요하더라. 요거 하나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옥신 같은 경우는 그 신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아마 재배적 이용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앞에서 영양 번식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삽목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뿌리가 나와야 되죠. 그죠? 특히 쥐목, 휘무지 같은 경우는 가지를 뭡니까? 그 흙을 덮어가지고 그 덮인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갖고, 어떻게 되죠? 영양 번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뭡니까? 그 호르몬이 결국 뭐다? 예, 이 옥신이 바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을 촉진한다, 세포의 신장을 촉진한다. 요거 하나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옥신유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장 조절제로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강의한도 보니까 대부분 다 그게 보니까 옥신유에 관계된 것을 제가 막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옥신유에서 그 뭡니까 생장 조절제로 어떤 것을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이제 읽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도 읽고 있어요. 4 다시 CPA는 낙가 방지 및 과실을 비례를 촉진한다. 신장 촉진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할 때 포 다시 CPA를 쓰고 있고요. 2,4 다시 D 요것은 뭐냐면 추가 발육 및 투가 발육을 억제하고 잡초를 제거할 때, 요 때도 또 요걸 써요. 요게 이제 생장 조절제죠. 옥신유의 생장 조절제.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놓고 옥신유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 뭡니까 생장 조절제를 그 머릿속에 숙지시키면서 옥신유는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 그렇게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생장 조절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AA는 세포의 신장 촉진 요거는 딱 맞네요. 그쵸?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NAN은 그 삽목할 때 발근 촉진 그쵸? 예, 그리고 2층 형성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그 뭡니까 이가
분리하다, 이별하다, 뭐 할 때 그 이자예요. 그러니까 그 낙엽이 떨어지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뭡니까? 억제한다. 뭡니까? 막 이렇게 방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BA도 똑같아요. 삽목의 발근 촉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발근 촉진할 때 NA라든지 IBA를 쓰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문제는 그냥 다음 중 그 발근 촉진할 때 뭡니까? 그 사용하는 그 생량 조절제는 해갖고 1번 뭐 그 뭡니까? IAA 2번, NAA 3번, 2,4 다시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재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나?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주로 이제 옥신이 많이 사용되는 데가 이게 밝은 촉진하는 거 있죠. 예, NAA, IBA 앞에서 살짝 바라보니까 더 쉽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예, 바로 이렇게 네, 사용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초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루톤이라고 해가 나왔어요. 이것 또한 뭐겠습니까? 생장 조절제겠죠. 그죠? 근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루트가 뭐예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밝은 촉진에 사용되는 거다. 그런 것이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대명령 삽목 번식 시에 발근을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이제 삽목 할 때 이제 뭐죠?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나오게 할 때 뭡니까? 요 식물 생장 조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목할 때도 쓰이네요. 그죠? 예, 대목과 접수를 딱 이렇게 붙일 때, 그럴 때도 이제 그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옥신류의 생장 조절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뭐 이층업체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여기도 뭐 보세요. 낙가 방지. 그죠? 예, 그 과실이 툭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수확기가 돼서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될 텐데, 그 중간에 막 툭툭 막 바람이 그냥 아주 산들바람 불었는데 탁 떨어지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요 단위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지베레린 같은 경우는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씨 없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베레린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도가 아닌 토마토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오이라든지 호박 같은 것을 만약에 뭡니까 그 씨 없는 상태로 뭡니까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옥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보면 또 요 B9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 억제제로 쓰여요. 그 세포의 신장 촉진이 주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그 억제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왜 억제제로 가 필요할까 했더니만 이제 화해 같은 건 또 너무 커버리면 또 이쁘지 않잖아요. 적당히 커야 되니까 그죠? 화해 작물을 재배할 때는 또 너무 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생장 억제제를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웃 농산물 품질 관리사에서는 요것 갖고 2번인가 3번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건 아직 안 나오지 않았지만 교재에다 같이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베렐린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종자라든지 줄기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옥시는 세포의 신장을 촉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포인데, 지베렐린은 종자, 줄기, 꽃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진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십시오. 지베레닌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딸기를 시설 내에서 이렇게 양액 재배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뭐 높은 곳에 설치해 갖고 요 위에서 그죠? 지상에서 이렇게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양액을 줘 가지고 이제 딸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진을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 이 재배하는 분께서 이쪽에는 지베레닌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사용하지 않았고 여기만 사용했대요. 이쪽 편에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꽃이 다 피어 있죠. 딸기 꽃이 그죠? 여기는 아직 안 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겠으면 꽃이 빨리 피어야 빨리 그 딸기가 맺히고 그죠? 수확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게 이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꽃 그죠? 이런 성장을 촉진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딱 눈에 이제 시각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딱 그러니까 가장 큰 강의만 딱 공부를 해놓는 것이 가장 우리가 다음에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우리가 쉽게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베레린 같은 경우는, 종자, 줄기, 꽃, 생장을 촉진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요 지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 로제트 현상이 나왔어요. 로제트 현상. 이 로제트 현상이라는 게 결국 로제트라는 분께서 어떤 것을 뭐 발견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로제트 현상이라고 했는데 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하회에서 줄기가 신장하지 않고 줄기가 신장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배춧잎 파리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잎만 옆으로 쭉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뿌리에 직접 잎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만에 그런 상태를 근축여기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요렇게 됐을 때 뭐를 하면 된다? 지베렐린이 처방을 해주면은 뭐죠? 이 로제트 현상이 타파되는 거예요. 근축벽 상태가.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줄기, 꽃, 생장을 촉진한다. 그것까지 딱 그 한계로 딱 연상해버리면 줄기가 이렇게 근축벽 상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베렐린 처방하면 되죠. 꽃이 안 피어 뭐 하면 돼? 지베렐린 처방하면 됩니다. 줄기, 꽃의 생장을 촉진한다. 그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식물 호르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로제트 현상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워낙에 지금 자꾸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내용들도 이렇게 제가 조금 좀 명조체로 조금 집어넣었어요. 명조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가볍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위 결과 유도. 그쵸? 야, 우리가 옥신에도 단위 결과 유도가 있었죠. 그쵸? 근데 거기는 이제 토마토나 무화과, 오이, 호박 같은 게 단위 결과 유도할 때 쓰여지고, 지베렐린은 요 포도, 그죠? 예, 포도를 뭡니까? 단위 결과 유도할 때 지베렐린을 쓴다.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같이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가 종자의 생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바로 요것이 되겠죠. 예, 예. 종자 휴먼 탑바로 호황성자의 발화가 촉진된다. 예, 바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토킨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토양 필수 원소로 따지면은 우리가 토양 필수에서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기출 문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게 뭡니까? 인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쵸? 인이 안 나왔어요. 예. 인은 그래갖고 제가, 야, 뿌리 발육, 그 한 개만 우리가 기억하자. 어떤 역할을 하냐 할 때, 뿌리 발육이 굉장히 좋은 게, 좋도록 하는 게 인의 역할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이 시토키닌도 똑같은 인 같은 존재예요. 예, 식물 호르몬에서. 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토키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옥신과 함께 존재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조직배양시 두 호르몬을 혼용하여 시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뭐가가 없는 거예요. 이 시토키닌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따로 독자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옥신이 뭐였죠? 세포 신장을 촉진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시토키닌의 역할은 유아기, 요게 더 있는 겁니다. 어린 작물들한테 어린 작물이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럴 때 뭡니까? 시토킨이 역할을 하는 거다. 요거 한번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린 식물. 아셨죠? 요거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기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요 하나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뭡니까? 뭐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됐던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조금 뭡니까?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더 그 강의 안의 내용 갖고 다시 한번 더 뭡니까? 복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2회 때 나왔던 문제가 생장 조절 물질로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으로 나왔네요. 그쵸? 자, 루톤, 루트, 그죠? 이게 뭐죠? 생장 조절제죠. 그쵸? 예. 사람들이 만든 거. 예. 옥신계 생장 조절 물질. 생장 조절 물질이라 그래 돼 있네요. 발근을 촉진한다. 그쵸? 예, 요새는 루트 요게 뿌리니까. 예. 그래서 옥신유는 뭐죠? 발근 촉진한 게 재배 적용에 제일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겠다. 요 에테폰은 아직도 요게 뭐죠? 우리가 에틸렌을 공부할 때, 그럴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아직 뭐 지베렐린도 안 지베렐린 배웠고, 에테폰만 안 배웠네요. 그쵸? 예, 그 뒤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테폰은 에틸렌 발생을 위한 기체 합물로 아나시스로 하분화를 촉진하는데 억제한다 했으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요게 틀렸고, 지베렐린은 국화의 줄기 신장을 어떻게 해요? 예,
이 줄기 꽃을 성장을 촉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제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쵸? 그래서 줄기가 막 이렇게 그 신장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베렐린이 처방해보면 근축엽 현상을 그 뭡니까? 그 탈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로제트 현상. 근축엽 현상을 로제트 현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틀렸고, 시토키닌은 옥신유와 상부 작용을 측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먼저 그 옥신하고 지베렐린, 시토킨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 가지 그 호르몬은 다들 뭔가 그 생장을 촉진하는 거예요. 세포 신장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종자줄기 꽃 성장을 촉진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유학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이 뭐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억제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다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5일 때 나온 문제는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걸 고르네요. 1번 삽목시 밝은 촉진은 옥신계 그죠? 옥신유로 밝은 촉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IBA라든지 NA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밝은 촉진제더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과나무 적가제로 옥신계 물질. 뭐 나머지 이렇게 옥신계가 보니까 뭐 제초제도 쓰고 뭐 그 여러 가지 많았죠. 생장 억제제로 비나인도 썼고 막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한 개가 적가제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마 그 강의 안에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한 개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씨 없는 포도를 만들 때는 지베레린을 사용한다. 그죠? 무액가 만드는 거. 그 뭡니까? 단일 유도한다라고 돼 있죠. 그 바로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낙가 방지제로 시토키닌계 물질을 사용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시토키닌은 오직 그 유아기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기출사에서는 또 뭐가 나왔나요? 로제트 현상, 그쵸? 이게 뭐죠? 근축역 상태. 쉽게 말해서 줄기가 자라지 못하고, 못하는 현상. 그 현상을 로제트 현상이라고 하죠. 요걸 타파하기 위해서 뭘 한다? 지베레린. 그쵸? 지베레린에서 딱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줄기하고 꽃의 생장을 촉진한다. 지베레린 딱 그것만 딱 기억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9회 때 나온 문제 볼까요? 9회 때가 포도가 인기를 얻고 있다. 뭐게 지금 무액화를 하고 과대 비례를 하기 위해서 생장 조절 물질이 뭡니까? 무액화. 요 직전에 그 지문에도 나왔죠. 지베레린이 그죠? 단일교가 유도하는 거. 그렇죠? 무액화 만든다. 단일교가 유도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문제가 다시 이렇게 나왔고요. 현실의 재배 현장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회 때는 또 식물 호르몬을 물었는데 극성 수송 물질이고 합성 물질로 2-CPA 이거 어디서 맞네? 2,4-D 그쵸? 이거 옥신유의 그 생장 조절제죠. 그쵸? 옥신유의 생장 조절제.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측근 및 부정근의 형성을 촉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옥신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가 요 정도 이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강의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옥신, 지베렐린이 시토키닌하고 압시산하고 에틸렌의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확연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아부시산하고 에틸렌 뭡니까 식물 호르몬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